꿈을 그린 조선 최고의 걸작,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당대 최고 예술품으로 칭송받은 이 명작이 피비린내를 풍기는 데스노트라 불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믿으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한 노인이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가다 도원에 이르렀는데요. 잠에서 깨자마자 안평대군은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화가 안견에게 향했고 안견은 단 사흘 만에 완성해냈는데 그게 바로 이 몽유도원도인 거죠. 와우. 먹의 진한과 연함의 차이로만 산세의 웅장함과 솟은바위들을 거침없이 그려냈고요. 게다가 꿈의 세계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완벽한 부감으로 나타내 현대 화가들도 매우 극찬하고 있죠. 게다가 남의 꿈이잖아요. 남의 꿈에. 듣기만 하고 네. 저걸 그려냈다는 게 대단한데요. 그리고 몽유도원도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문인 22인이 쓴 찬사가 실린 발문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댓글이 쫙 달린 거잖아요. 댓글 달린 거죠. 네, 추천사랑.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된 지 6년 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은 왕위를 빼앗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수양대군이 끔찍이도 시기했던 그의 동생 안평대군은 역사 속에서 철저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이계 계유정난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 지체놓고 맑은 생각 고상하신 분, 도가 절로 트여 초연히 세상 밖에 신선 사는 곳을 꿈꾸셨네. 바로 몽유도원도를 보고 찬사를 쓴 문인들입니다. 당시 최고 문인들이 만들어낸 명작이 살생부가 되어버린 셈이죠. 아이고. 이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의 D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희대의 명작 스캔들 19 이번에 4위 공개합니다. 오퇴! 야, 이 와중에 왜 오태를 크로스! 진짜 오퇴! 야, 올라갔다. 저의 마지막 픽스였습니다. 20세기의 영어로 쓰인 책 중 가장 위대한 책으로 불리는 옥스포비 사전. 살면서 이거 안 본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집에 있고요. 전 집엔 없어요. 집에 있는데- 본 적은 있지만. 전 본 적은 없는데 집에 있습니다. 저기 허세 부리기 좋아요. 그럼요. 테이블에 또 그냥 올려놓으면. 네. 1857년 영국의 런던 언어학회에선 영어에 대한 모든 것, 철자, 뜻뿐만 아니라 생생한 인용문, 이 전부를 담은 사전을 만들기로 발표. 그리고 1879년에 제임스 머레이 교수가 편집장을 물려받으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전 편집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고요. 사전에 들어갈 어휘의 뜻과 인용문을 편지로 직접 받았는데요. 자,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 중 가장 눈에 띈 사람은 윌리엄 체스터 마이너.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다르게 어휘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줬고 인용구까지 빼곡히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 능력자네요. 아니, 이거는 인터넷을 이용해도 힘든 그럼. 일이에요. 저기 명확한 문장 찾아낸다는 게. 직접 손으로 찾아서 손으로 기록해서 보내준 거죠. 대단하다. 편지로. 어머머. 아, 이 단어에 이런 뜻도 있었구나. 도대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누굴까? 17년 동안 편지만 주고받기만 했던 편집장 머레이는 그를 직접 보러 나섰습니다. 자, 편지에 쓰인 주소대로 찾아간 그. 자,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수용소. 우와. 아, 마이너는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인데 무슨 일로? 미국 최고 명문 예일대 의대를 나온 그는 군의관으로 남북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망상에 시달렸고요. 살인을 저지른 뒤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후 죄책감에 글어든 그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하던 중 우연히 언어학회의 소문을 접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거죠. 큰 충격을 받은 편집장 머레이.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겼던 머레이는 오히려 전 세계 여러 고서를 보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무려 20년 동안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마이너는 1만 개가 넘는 어휘의 새로운 뜻과 유익한 인용문들을 찾아냈고요. 그것들은 또 쉽고 정확해 거의 첫 번째 인용문으로 쓰였다고. 이야. 전 세계를 뒤흔든 희대의 명작 스캔들 19 3위 공개합니다. 60년 만에 빛을 본 보물.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창고로 불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 이곳엔 도자기, 목제품, 철기 이렇게 문화재만 약 40만 점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장고에 있는 유물 상당수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을 인수한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출처 불명, 조사 중인 문화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1995년 사라진 줄 알았던 보물이 수장고에서 발견됩니다. 오, 뭐지? 바로 대동여 지도 목판. 오.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목판 11매인데요. 와. 진짜 생생하다. 우와. 우와, 멋있다. 그런데 이 대동여 지도 목판과 대동여 지도가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소실됐다고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입니다. 왜곡된 역사의 시작은 1934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어 독본에서부터였는데요.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흥선대원군이 대동여 지도와 대동여 지도 목판까지 소각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김정호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몰랐다는 식으로 날조한 거죠. 너무 이제 간교하네요. 이 가짜 뉴스가 무려 60년간 사실로 둔갑했고요. 그런데 1995년 전국의 고지도 목록 작성을 위해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고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였던 소재구 씨가요.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판이 있는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실래요? 전문가들은 바로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한 목판 아래 새겨진 고산자 교관. 표지에는 선명하게 대동여 지도가 딱 써 있습니다. 야. 아, 저기 있네. 하지만 이때까지도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복제품이겠지. 다 태웠는데 흥선대원군이. 결국 고종 원년 갑자본과 비교한 결과 100% 일치. 그리고 당시 숭실대에서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던 대동여 지도 목판 1매와 비교해봤는데 그 결과 목판 11매가 모두 진품. 예스. 대동여 지도 목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기분 좋다. 예. 제가 먼저 헤드라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명화로 나치를 농락한 남자. 대한민국 문화재 잔혹사. 전 세계를 뒤흔든 기대의 명작 스캔들 19.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유럽연합군은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나치가 약탈 후 숨겨놓은 예술작품들을 발견했는데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도 유명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런데 이곳에서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그의 작품인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 발견된 겁니다. 우와. 이 국보급 그림을 약탈한 사람은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 괴링에게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판매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한 마약 중독자 반 메이헤런. 그는 곧바로 반역죄로 체포됐고요.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나치에게 협력한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헤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 난 그저 나치를 속였을 뿐이라고요. 난 결백해요. 자신이 페르메이르의 작품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을 직접 그렸다는 겁니다. 허허. 이 말을 들은 네덜란드 사법당국과 미술계는 당연히 믿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메이헤런이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경찰의 감시 속에서 사원에 간 어린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이헤런은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낸 겁니다. 이야. 나치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인지 그 계기, 의도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그가 위작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바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술계는 빛과 색에 대한 순간적인 느낌을 담아내는 인상주의 화풍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메이헤르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기법을 고집해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고 비평가들 사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그림을 무시한 미술계를 골탕 먹이려고 엠마오의 그리스도 위작의 몰두 똑같이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같았던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비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약 40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는데 위장인지 모르고. 자, 복소심으로 시작한 위작 행위가 돈까지 쏠쏠하게 벌어다 주자 본격 위작의 세계에 입성한 그는 미술계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괴링에게까지 그의 위작품이 넘어가며 세상에 메이 헤런의 위작 행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후 재판 결과 사기죄 혐의로 징역 1년은 선고받았지만 나치에 협력한 반역죄는 무죄, 사형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치의 군자금을 한 4, 50억씩 뺏어온 거니까 도움이 됐을까요? 연합군의 승리에 도움을 준 거네요. 뜻밖의 애국자네요. 네. 네. 전 세계를 뒤흔든 희대의 명작 스캔들 19, 저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송림사에 자리 잡고 있는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그런데 1959년 탑 수리 과정에서 한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금동제 사리기. 그런데 금동제 사리기가 2002년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이 개최한 사리신앙의 미술전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기로 운반하던 중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료는 단 70만 원. 아니 에이, 너무 적다. 70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금동제 사리기가 문화재로는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저런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동안?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지정한 목재 문화재에 한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 문화재의 경우 의무가 아닌데요. 문화재 관리 현황에 따르면요.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 336건 중에 단 64건만이 국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한 안타까운 예로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개인 소유의 국가 문화재인 선교장에서 누전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당시 이 선교장은 화재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차라리 좀 보조금을 드린다거나 이게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뭔가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물론 정부에서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에 보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자면 사유 문화재의 경우에도 정부나 혹은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고 또 보험 가입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후적인 거고 너무 사후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화재를 대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데스크 곽세현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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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사 총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위에 랭크된 것 중에 상당수가 국가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좀 미숙한 대처와 방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네. 과연 어떤 기사가 이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한 1위 기사는요. 대한민국 문화재 잔혹사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어요. 경각심을 좀 들게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단연 1위로 뽑혀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월간 미술의 곽세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